우리는 매일 정말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거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철학자 미셸 푸코의 눈을 빌려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통제의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선이라는 이름의 감옥, 지금부터 그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좀 충격적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감옥엔 철창도 없고 우리를 지키는 간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또 판단받고 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간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감옥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 핵심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사는 감옥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요즘 우리 독이 되는 사람은 걸러라, 손절해라 이런 조언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푸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기준에 따라 거르는 바로 그 순간 혹시 나도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걸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만든 그 날카로운 기준이 언젠가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거르고 또 서로에게 걸러지는 이 기묘한 구조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놉티콘이라는 건데요. 1784년에 설계된 원형 감옥인데 이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통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파놉티콘의 심리적인 효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중앙에 있는 감시탑에서는 모든 죄수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수들 입장에서는 감시탑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죄수들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스스로 가정하고 알아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푸코가 말하는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파놉티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죄수이자 스스로를 감시하는 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그 기준,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누가 발명한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비정상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교묘하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17세기에는 노동력이 중요했으니까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는, 즉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감금됐어요. 19세기에는 광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됐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다거나 성장 마인드셋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걸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상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상이라는 건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특정 시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발명품이라는 거죠. 자, 만약 정상이 발명된 거라면 우리는 그 발명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기준이 어떻게 낙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에너지 뱀파이어, 소시오패스. 와, 요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쉽게 쓰는 말들이죠. 푸코는 이런 시선을 임상적 시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분류 가능한 증상을 찾아내려는 시선을 말해요. 마치 우리가 의사라도 된 것처럼 전문가도 아니면서 서로에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죠. 이 낙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의사들은 그들이 건강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정상적인 행동을 병의 증거로 해석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노트를 쓰는 행동은 강박적 기록 행동으로, 복도를 그냥 걷는 건 불안 증세로 차트에 기록된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정말 명확해요. 일단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한번 딱 찍히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붙인 그 낙인, 그 이름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낙인이 현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푸코가 제안하는 탈출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코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한 도구 상자를 선물했는데요. 4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 당연한 걸 의심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상이라고 믿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만든 규칙은 아닌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둘째, 그 기준의 역사를 추적해 보세요. 이 기준은 대체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하고요. 셋째,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내가 내일은 심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범주로 보지 말고 이야기로 보세요. 아,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낙인 찍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진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기준을 다 없애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멈추자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좀 더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만들자는 뜻이에요. 푸코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기준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기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